소나무 재선충병이 최근 몇 년 새 전국 산림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지난해만 소나무 140만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 골목길이 퇴근 시간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불안감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미혼 직원의 이성 간 만남을 독려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기원하는 정책 토론회가 봉화에서 열렸습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는 경북 영천에서 강원 양구를 잇는 간선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근 몇 년 새 전국 산림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1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만 소나무 140만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방제 예산도 2배 늘고 수종 전환 사업도 추진되고 있지만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주변을 둘러싼 푸른 산자락이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말라 죽었고 잡목들만 무성합니다. 벌목 작업으로 반쯤 베어낸 소나무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매년 1년, 2년 지나면서 나무가 한 그루씩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좀 삭막하기도 하고 지금 나무를 또 들여놓으니까 너무 보기 싫어요. 진짜 멀리서도 보면 여기가 진짜 폐허가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경북 지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최근 3년 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1년간 31만 그루였던 피해목은 다음 해엔 90만 그루로 늘었고 올해 4월까지 지난 1년간 감염된 소나무는 무려 140만 그루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맞춤형 방제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재선충병 피해가 집단으로 발생한 지역에는 소나무류 외 참나무류나 벚나무류, 단풍나무류 등으로 숲의 구성을 바꾸는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한 지역에 하고 집단 발생지에 대해서 단목으로 방지하니까 효과가 없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산림청에서 수종 전환 방지라는 걸 들고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점점 확대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벌채와 훈증, 파쇄 등 감염목 제거와 약제 살포, 나무 주사 등 방제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2021년 204억 원에서 시작해 올해는 1,070억 원까지 투입됩니다. 하지만 피해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병을 옮기는 매개충이 기후 변화로 활동 반경을 넓힌 데다 일부 사유림의 경우 방제에 협조하지 않고 지자체 간 방제 수준 차이도 확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주차장으로 변하는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수성구의 한 막다른 골목인데요. 주민들은 주차는 물론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불안감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 퇴근 시간이 되자 좁은 골목길은 이내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찹니다.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법한 공간이지만 양쪽으로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면서 사실상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로 변합니다. 이 골목길은 끝이 막혀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저녁만 되면 차들이 꽉 차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길 끝까지 들어왔다가 차 돌릴 공간이 없어서 후진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러다가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이 돼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수성구 의회 남정우 의원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도로 말단에 주택을 매입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폐차 공간도 확보돼 긴급 상황 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행정의 의지입니다.
토지 매입과 예산 확보, 그리고 집행부와의 협업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수성구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산 수립과 부지 확보,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통 여건상 막다른 길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회차 불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시공에 따른 문제점 분석, 토지 매입 가능성, 예산 편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의 불편은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넘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많은 지자체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등으로 인해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 줄어든 청년층이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건데요. 영주시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미혼 직원의 이성 간 만남을 독려하고 나서 화제입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주시에서 나고 자란 20대 후반의 박연희 씨. 직원 수만 500명이 넘는 지역의 한 의료재단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도 싶지만 연애부터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제 또래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또 만날 장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박 씨가 몸담은 의료재단과 지역의 한 기업이 미혼 남녀 직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의료재단의 특성상 직원의 결혼과 출산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를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출산 휴가가 있음으로 해서 병원에는 엄청난 타격이 있죠.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중요한 집합체가 돼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또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더 보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데도 다른 기업체도 또 많이 활성화돼서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기업도 1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이 일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미혼 직원들이 짝을 찾아 지역에 정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를 그런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갖고 어쨌든 인구가 좀 약간 촉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주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타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터전 잡고 영주의 이런 사이에 많이 기여할 수 있죠. 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단순히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행사비 지원과 직원 근무 시간 조정 등 적극적이고 꾸준한 도움을 펼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협약식에 영주상공회의소 정병대 회장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행사 취지에 공감한 만큼 점차 더 많은 기업이 함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남북 구축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이 발표됐습니다. 건의문은 16일 봉화군에서 열린 남북 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책토론회에 앞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협의의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강원대 정성훈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북 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소속 10개 시군 대표자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경북도 관계자,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의미가 아주 크고 물류라든가 또 산업,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됩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정부에서 계획하는 3차 개발 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서 조기 착공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어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경상북도와 안동시 등에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국제사랑의 봉사단 2천만 원, 경북 대구 자율방법연합회 2,180만 원,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2천만 원,
안동 라이온스 클럽에서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에서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4%인 4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3만 9천 대의 차량이 새롭게 등록하며 3.7%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과 영양 등 5개 시군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피해 차량에 대한 251건의 자동차세 4,300만 원을 면제하고 주민세와 재산세 등 총 28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산시가 남배근린공원과 남천둔치 등 4곳에 시민 참여형 독서 공간인 공원 속 작은 책방을 개장했습니다. 경산시는 시립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교체되는 도서와 지역단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도서를 바탕으로 책방을 구성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빌리고 기증할 수 있으며 새마을문고 경산시 지부 회원들이 도서합을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 원을 더해 10억 원을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의 고용 안정과 창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고용 둔화를 겪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취업자 50여 명에게는 취업 성공 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재직자 950여 명에게는 교통비, 기숙사 임차비, 결혼 출산 육아 관련 비용, 건강 증진 비용 등을 지원해 고용 안정을 꾀할 방침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범물동 일대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DRT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는 범물동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범물동은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에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도로폭이 좁아 시내버스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수성구는 주민 건의를 적극 수렴해 DRT를 도입하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편 수성못 관광객 편의를 위한 DRT도 함께 도입돼 기존 수성 투어버스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3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23개 업체는 현장 부스에서 1:1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하고 7개 업체는 구인 조건에 맞는 구직자의 서류 접수 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북경찰청이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거나 음주 단속을 발견하고 급정차한 뒤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은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 1회 이상 도내 일제 단속과 주 2회 이상의 경찰서별 단속을 비롯해 아침 출근길이나 점심시간대에도 단속하는 등 음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